네, 원투펀치 레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또 원투펀치 크로스를 했잖아요. 네. 거기서 유로 2020을 저희가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에게 또 얘기가 좀 들어왔어요. 근데 유로 2020이 이제 지금 대회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뭐 좀 맞는 게 있어야 되는데 걱정이 되고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크리스티안 에릭센 선수, 맞아요. 크리스티안 에릭센 선수에 대해서 지금 뭐 온 지구의 축구 팬들 전체가 다 응원을 네.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장면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어쨌든 에릭센 선수가 지금은 뭐 소통도 하고 있고 앞으로 빨리 하루속히 건강하게 다시 돼서 정말 축구를 계속 즐겁게 할 수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저희 원투펀치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저희가 유로 2020 얘기를 하니까 팬들이 또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네. 뭐라고 달았냐면요. 이 코파 아메리카도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또 레드 아닙니까? 코파 아메리카를 여러분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코파 아메리카는 개최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아, 왜요? 물론 이제 수준 높은 또 남미의 챔피언을 가리는 축구를 즐긴다는 차원에서는 있어야 좋죠, 당연히. 일단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됐는데 그거야 뭐 지금 유로도 그렇고 뭐 올림픽도 그렇고 다 네네. 마찬가지 상황이니까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개최하기로 된 나라들이 개최를 못하게 됐어요. 맞아요. 원래는 아르헨티나 앤드 콜롬비아 개최국이었고 심지어 요즘 거의 나오지도 않는데 처음 이제 방송 시작할 때 화면에만 잠깐 나오는데 이 마스코트가 있었어요, 원래. 네. 피베라는 강아지인데 아르헨티나 아빠와 콜롬비아 엄마 사이에서 남미 어딘가에서 태어난 아이였대요, 원래는. 근데 피베도 지금 등장을 못하죠.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개최국이 브라질이 달라졌으니까. 돼버렸으니까 브라질 부모에게서 나온 강아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스코트도 심지어 지금 등장하기 어렵게 됐고 무엇보다도 이제 브라질로 개최국이 바뀐 게 대회 시작하기 거의 뭐 한 2주 전? 그러니까 정말 이 대회는 상식에서는 약간 이미 좀 이탈을 하기 시작했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워낙 심해서 이제 못하게 된 거고 콜롬비아는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가 목소리가 매우 높은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정치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또 콜롬비아가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브라질로 바뀌었는데 사실 브라질도 그다지 상황이 좋지가 않잖아요. 문제는 아르헨티나가 코로나 때문에 못했잖아요. 콜롬비아는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못했잖아요. 그런데 브라질은 코로나 플러스 정치적인 상황이 다 나빠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는 브라질에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근데 이제 브라질 요즘 이제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지금 뭐 엄청나게 여러 뭐 국민뿐만 아니라 각계 각층 정파로부터 이 대통령 너무 문제가 많다라는 지금 분위기가 이제 브라질에서 엄청나게 지금 확산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코파 아메리카 같은 거 해서 우리의 건재함을 보여준다 뭐 이런 또 정치적인 약간 목적에 이용되는 면도 없잖아 있어요. 네. 이런 것 때문에 브라질 선수들이나 감독도 우리 이 대회 못한다. 심지어 그 치치 감독은 사임 의견까지 피력을 할 정도였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정도 상황에서 과연 이 코파 아메리카를 밀어붙였던 것이 옳았는지는 저는 약간 의문이 든다, 솔직히. 네, 그리고 또 첫날 또 코로나로 좀 31명 정도가 확진이 됐다는 소식도 들렸고 여러 가지 팬들도 우려가 굉장히 많았는데 어쨌든 강행이 됐습니다. 네, 제가 사실 그 첫날 중계가 브라질 대 베네수엘라였는데 베네수엘라 명단이 완전 24시간 전에 완전히 막 이게 달라져서 제가 그래도 나름 뭐 해설 커리어가 짧지는 않은데 이 정도의 스쿼드 변혁이 급작스럽게 일어난 경우는 또 사실 처음이었어요. 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건이 됐고 그 바람에 사실 지금의 베네수엘라 대표팀의 근간을 이루는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또 좋은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이번 대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돌풍의 핵도 가능하다라고 여겼는데 네. 제가 아는 선수들의 뭐 한 7, 80%가 빠져버리고 네. 긴급하게 한 24시간 전에 새로운 선수들을 15명을 공수해 왔는데 그 15명을 당장 뭐 경기에 투입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발도 안 맞춰본 상태고 그 선수들은 베네수엘라 대표팀 뛰어봤던 선수도 거의 없거든요. 뭐 한두 명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개막전을 또 치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래서 대회가 너무 어려운 과정에서 지금 강행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베네수엘라 팀은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는 베네수엘라가 좀 최선의 선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어쨌든 코파 아메리카가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요일 날 녹화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시각으로 지금 A 그룹이 2경기 그리고 B 그룹이 2경기를 치렀는데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보시고 나서 그리고 그 전에도 굉장히 많이 코파 아메리카에 지금 중계를 하고 계시니까 공부를 하셨을 텐데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객관적으로 어떤 팀이 좀 우승을 할 수 있는 지금 팀이다, 전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서는 객관적으로는 브라질이죠. 음. 네, 개최국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팀의 밸런스가 브라질이 가장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브라질과 가장 이제 대각을 이룰 수 있는 후보는 아르헨티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뭐 무조건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르헨티나도 주요 우승 후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브라질과 액면가로 비교했을 때는 아르헨티나는 불안정해 보이는 대목들이 좀 너무 많죠. 네. 예, 그것에 비하면은 브라질은 사실상 골키퍼부터 뭐 공격 라인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포지션에 이르러서 고른 멤버를 갖추고 있고 아르헨티나보다는 좀 월등해 보인다는 거죠. 네. 네, 아르헨티나는 사실은 수비적인 어떤 문제가 분명히 대회 중에 발생할 확률이 좀 높은 팀이고 그리고 공격에 있어서도 물론 브라질도 네이마르 의존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르헨티나가 여전히 지니고 있는 또 메시 선수에 대한 그렇죠. 의존도는 브라질보다 오히려 조금 더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팀 밸런스를 고려할 때는 역시 객관적인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는 브라질이다. 하지만 뭐 근년에 보셨다시피 칠레가 2015년, 2016년에 맞아요. 연타 우승도 했거든요. 그래서 칠레가 2번 우승하고 브라질 네. 우승하고 이제 이번 대회인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팀이 실제로 우승컵을 가져갈지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일단 우리가 무난하게 예상할 때는 브라질부터 꼽는 것이 옳겠다. 네, 이렇게 코파 아메리카에 대해서 우승국은 좀 누가 될지 이렇게 짚어봤는데 이제 진짜 오늘 레드의 주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남미의 대체 유망주는 누가 있을까를 좀 얘기해 보고 싶어요. 네, 코파 아메리카로 살펴보는 남미의 유망주들. 네, 유망주들, 젊은 선수들. 네. 정말 유망주스러운 선수도 있는가 하면 약간 그래도 한 21살, 2살 이런 선수들도 있고 요 선수는 좀 빼놓기가 아쉬워서 96년생짜리도 하나 포함시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미 사실 알고 있는 젊은 선수들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뭐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 선수, 아르헨티나의 이제 새로운 수비 제목이 돼야 될 크리스티안 로메로라는 또 아탈란타 센터백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이런 선수들은 오늘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코파 아메리카에 지금 스쿼드에 나와 있는 선수들을 다루는데 거기서 이미 빅리그라든가 혹은 뭐 다 알만한 좋은 클럽에서 뛰고 있어서 팬 여러분들께서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유형의 선수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위원님이 좀 주목하는 선수들 어떤 선수가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처음에는 일단 조금 신선해야 되니까 가장 어린 선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가장 어린 선수. 제가 오늘 적어온 선수가 이제 일단 12명인데요. 네. 가장 어린 선수가 2004년 1월 23일생, 만 나이가 17살입니다. 국적은 파라과이. 파라과이에서 지금 어떤 이제 기대감의 평가가 나오냐면은 파라과이의 센세이션, 파라과이의 페노메논, 파라과이안 메시,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17살짜리 선수 훌리오 엔시소라는 선수예요. 훌리오 엔시소 선수. 요 이름은 한번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파라과이가 그렇게 뭐 역대로 봐도 아주 테크니션을 많이 배출하거나 그런 남미 국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 선수 이제 아마 영상 돌아다니는 거 아마 구해서 보실 수 있을 텐데 물론 파라과이 리그고 아직 어린 선수라는 걸 고려는 해야 되지만 네. 그걸 어느 정도 감안하고라도 엄청나게 뛰어난 발재간, 창의적인 개인기, 이른바 크랙적인 역할, 상대를 파괴할 수 있는 아주 엄청난 드리블 재간, 그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좀 어린 연령 선수들을 우리가 놓고 평가할 때는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일단 이른바 온더볼 능력, 볼을 갖고 그 선수가 상대를 요리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일단은 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그 차원에 있어서는 오늘 말씀드릴 많은 선수들 가운데 개인기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요 엔시소 선수가 가장 아마 나이 어리고 뭐 파라과이에 있고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개인기 차원에서는 1등 아닐까. 가장 어린데 개인기로는 1등이다. 네, 그리고 이제 오른발 킥 능력도
매우 일단은 좀 좋아 보이고요. 물론 이게 나중에 더 성인 형들하고 붙어서 또 큰 무대에 만약에 오게 됐을 때 이제 거기서 얼마나 먹힐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오른발 킥 능력도 좋아 보이고 그리고 드리블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아, 이 선수는 왼발도 좀 쓸 줄 아는구나. 그러니까 오른발에만 완전히 모든 플레이가 집중돼 있지는 않구나라는 게 나타나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패스 능력은 조금 향상될 필요는 있겠다. 네.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좀 개인기에 취해가지고 이제 개인기를 좀 많이 쓰는데 패싱은 개인기나 드리블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인상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향상이 필요한 선수고 어쨌든 17살 선수인데 이번에 파라과이 대표팀 스쿼드에 포함이 됐고 교체로 첫 경기에 네. 국가대표 데뷔를 했습니다. 네, 훌리오 엔시소 선수.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훌리오 엔시소 선수 17살 선수였고요. 파라과이 선수였습니다. 두 번째 선수는요? 네, 두 번째 선수는 독특한 유형이기 때문에 이 선수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사실 아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1999년 4월 18일생이고 현재 잉글랜드 블랙번 로버스에서 뛰고 있는 벤 브레레턴 선수. 이름이 벤 브레레턴이니까 영국 선수처럼 들리잖아요. 네. 근데 칠레 국가대표로 이번 대회에 참여했고 이 선수도 교체로서 아르헨티나와 칠레전에서 데뷔를 했습니다. 국가대표. 이 선수는 잉글랜드와 칠레의 양쪽 부모를 둔 선수예요. 그러니까 잉글랜드 아버지와 칠레 어머니를 뒀는데 잉글랜드에서 엘리트 코스로 쭉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노팅엄 포리스트를 거쳐서 지금 이제 블랙번 로버스에서 뛰고 있는데 예전부터 이제 연령별 대표를 많이 했었고요. UEFA 19세 이하 유럽 선수권의 잉글랜드 대표로 나가서 골도 여러 골 터뜨리고 했던 선수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 잉글랜드는 성인 대표 들어가기는 좀 어렵잖아요. 쉽지 않죠. 네, 지금 뭐 장지현 의원도 뭐 항상 설명했지만 잉글랜드 지금 뭐 특히 공격 라인 쪽에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서 결국은 칠레의 러브콜에 응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칠레 대표팀 선수가 됐고 이번 대회를 통해서 A매치 데뷔를 했는데 이 선수가 그 제가 스타일을 논할 때 보면 해리케인 선수와 많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실력이 해리케인이다, 뭐 이미 뭐 완성됐다, 뭐 그 정도로 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으면 지금 블랙번보다 더 좋은 그렇죠. 팀에서 이미 뛰었겠죠. 그런데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스타일적으로 보면 케인 스타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골도 잘 넣지만 골만 넣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다양한 움직임, 넓은 활동폭을 가져가 주면서 특히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는 그 외에 케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 찔러주듯이 네. 그런 플레이도 상당히 잘해요. 그래서 칠레가 이 선수를 이제 앞으로 잘 활용하기 시작하면 잘하면 칠레의 해리케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어떤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올라운드 스타일의 공격수 벤 브레레턴 선수. 앞으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선수는 누굴까요? 세 번째 선수는 이 선수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나오는 선수 중에 최연장자. 연장자. 네, 이 선수가 베네수엘라의 예페르손 사바리노라는 선수인데요. 1996년 11월 11일생이에요. 1996년생 유일하게 오늘 가장 뭐 나이가 많은 선수입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윙어거든요. 뭐 공격형 미드필더나 중앙도 뛸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윙어인데 상당히 역동적인 드리블 돌파에 굉장히 능합니다. 역동적인 드리블 돌파를 할 수 있고 여기에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득점력까지도 아주 좋아요. 네. 그런데 이 선수의 또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는 오른발이 메인이긴 한데 오른발이 아주 강한데 왼발도 곧잘 씁니다. 그래서 선수의 특성을 설명하는 어떤 웹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이 선수 발이 이제 보우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우스라는 건 이제 양발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양발에 가까운 오른발이에요. 양발이라고 확고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왼발로도 중거리 폭골이 가능하니까 왼발도 꽤 잘 쓰는 거죠. 그런데 이 선수는 지금 어디서 뛰고 있냐면 브라질의 아틀레티코 미네이루, 네. 브라질의 명문 클럽이죠. 원래 미국 리그에서 뛰다가 이제 아틀레티코 미네이루에 이적을 했는데 아틀레티코 미네이루에 입성한 이후에도 계속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브라질 리그뿐만 아니라 남미의 챔피언스 리그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에서까지도 폼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선수를 제가 베네수엘라 그 첫 경기에 못 봤고 코로나 확진이 된 선수들 이름을 낱낱이 공개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엔트리에 빠진 걸로 봐서는
요 사바리노 선수도 아마 코로나 이번 대회 못 볼 수 있겠네요. 명단 안에 있지 않을까. 혹은 그 코로나에 직접 확진이 안 됐더라도 접촉이나. 네, 접촉이 아주 강력했을 경우에는 지금 일단 격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좀 이번 대회에 뛰기는 좀 어려울 거는 같아요. 네. 베네수엘라에 정말 아까운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 너무 많이 빠졌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페르손 사바리노 선수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선수 얘기해 볼게요. 네, 네 번째 선수는 이제 유명한 나라지만 아직 안 뜬 선수. 아르헨티나의 아르헨티나의 훌리안 알바레스 선수. 이 선수는 사실은 2019년에 우리 이강인 선수 포함된 그 20세 이하 대표팀이 준우승 차지했던 대회 있었잖아요. 20세 이하 월드컵. 그 대회에서 우리와 같은 조에 아르헨티나가 있었었고 네. 그때 멤버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그 대회를 좀 돌이켜 보실 수 있는 팬분들이라면 얼굴이 약간 기억날 수도 수도 있겠네요. 있는. 그런데 어쨌든 뭐 현재로서는 유명한 선수가 아닌데 훌리안 알바레스 선수는 2000년 1월 31일생. 그러니까 2000년생이니까 이제 한 21살 뭐 요 정도죠. 그런데 아르헨티나의 이제 차세대 공격수들 가운데에서는 지금 간판 선두주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중앙 공격수도 되고 이제 뭐 측면 윙어로서도 되는 선수인데 제가 봤을 때는 중앙 공격수가 조금 더 어울린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선수의 특성은 일단 기본기 좋고 볼 컨트롤 능력 좋고 여기에 이른바 오프 더 볼 무브먼트가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러니까 골 넣기 좋은 공간으로 아주 민첩하고 기민하게 침투해 들어가는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 여기에 이제 강력한 오른발 킥 능력까지도 보유해서 좋은 침투에 이은 또 강력한 또 오른발 슈팅으로 골도 잘 넣고 여기에 이 선수도 아까 말씀드렸던 사바리노 선수 비슷하게 왼발도 곧잘 씁니다. 네, 왼발로도 역시 좋은 골들을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이 선수는 아마 뭐 찾아보시면은 아마 양발이라고 돼 있지는 않을 텐데 오른발이 메인이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수도 왼발이 만만치 않다. 그런 또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르헨티나의 훌리안 알바레스 선수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다음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아르헨티나 했으니까 우루과이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우루과이에는 2명을 하겠습니다. 2명이요? 그리고 저는 이 선수들을 이번 대회에서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루과이는 너무 뻔해요. 너무. 그 뻔함에 이제 기본에는 어떤 선수들이 있느냐? 네. 디에고 고딘, 루이스 수아레스, 에딘손 카바니가 있죠. 그 삼총사가 아직도 있어요. 네. 물론 훌륭한 선수들이죠. 그런데 감독의 전술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뭐 선수의 면면도 그렇고 뻔하다는 생각을 일단 지우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우루과이라는 팀 자체가. 그런데 저는 이 우루과이를 이번 대회에서 좀 뻔하지 않게 만들어줄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을까? 라고 물었을 때 요 2명을 언급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루과이가 이번 대회에서 성공하려면 적절하게 알려지지 않았고 뻔하다고 할 수 없는 비밀 병기들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중간중간 뭐 반짝이는 별들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전체적인 스피드를 좀 높여준다거나 좀 파괴력이라든가 창의성을 좀 높여준다거나 이런 자원들이 좀 결부가 돼야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수아레스 선수, 카바니 선수도 예전만한 스피드는 아니거든요. 네. 지금 문전에서의 클래스는 뭐 여전하지만 고딘 선수 수비력도 예전 같은 수비력이 아니에요. 지금 물론 저 레알 마드리드의 발베르데 선수가 있기 때문에 중원에서 전체적인 이제 아마 팀의 중심이자 에이스 역할은 어떻게 보면 발베르데가 할지도 모르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우승하기에는 약간 2% 부족함이 있거든요. 그 2%를 누가 채워줘야 되느냐? 젊고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자원들이 좀 채워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선수가 그 역할에 부합할 수 있을 선수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루과이의 첫 번째 선수. 네, 첫 번째 선수는 2000년생 4월 13일이 생일입니다. 페냐롤에서 지금 현재 아직 우루과이 리그에서 뛰고 있는 파쿤도 토레스 선수. 파쿤도 토레스. 네, 파쿤도 토레스 선수는 윙어입니다. 윙어인데 가장 주 포지션은 레프트 윙이에요. 왼발을 쓰는 선수인데 이제 왼발을 쓰면서 이제 레프트에 존재할 때가 많은데 그러나 뭐 그 자리만 뛸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굉장히 올라운드해서 공격의 거의 전 영역은 다 뛸 수 있는 선수. 기본적으로는 이제 왼발잡이에다가 레프트 윙으로 좀 많이 뛰기는 합니다만 공격의 전 지역을 소화할 수 있고요. 이 선수의 최대 강점은 연령에 비해서 꽤 지능적이에요. 꽤 지능적이고 동료를 활용할 줄 알고 킥을 활용한 패스 능력이
상당히 정확한 편입니다. 시야가 좋군요. 네, 시야가 좋고 여기에 그러면 이제 개인 전술이 그렇다고 약하냐? 아니에요. 개인 전술도 좋아요. 특히 순간 가속으로 활용한 민첩한 드리블, 또 민첩한 침투 그런 데 있어서도 상당히 재주가 있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왼발을 쓰는데 왼발 킥 능력이 상당히 정교한 편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아레스나 카바니 같은 대형님들에게도 좋은 어시스트를 만들어 줄 수 있고 또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발베르데 같은 미드필더와도 주고받는 플레이도 잘 엮어갈 수 있는 뭔가 그런 유형의 자원이에요. 그런 선수가 파쿤도 토레스 선수이고 이 선수는 이미 우루과이 대표팀에서 부분 이미 활용이 시작된 선수입니다. 물론 뭐 처음부터 선발 뭐 확고한 주전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나이에 비해서 이제 우루과이 앞날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수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요 선수보다 이제 한 살 많은 선수가 있는데 1999년 6월 25일생이고 아까 파쿤도 토레스 선수가 페냐롤에서 뛰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선수는 또 페냐롤의 아주 역사적인 또 라이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99년생으로서 나시오날에서 뛰고 있는 브리안 오캄포라는 선수가 있어요. 브리안 오캄포. 네, 요 선수를 그 아르헨티나의 그 세비야 뛰고 있는 오캄포스 선수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이 선수는 역시 기본 포지션은 윙어인데요. 딱 보면 그냥 와, 저 선수는 저돌적이구나. 저 선수는 다부지구나. 저 선수는 겁이 없구나. 막 뚫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어렸을 때 그 우루과이 선수는 아니지만 아르헨티나의 그 카를로스 테베스 같은 네. 약간 그런 느낌? 다부지고 저돌적인 돌파에 능하고요. 과감성, 자신감 이런 거는 아주 99년생이지만 충만한 플레이를 해요. 네. 그리고 아주 에너제틱하고 활력이 넘칩니다. 거기에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테베스 선수 처음에 말씀드린 이유도 테베스 선수가 또 오른발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 아닙니까? 아주 저돌적이면서도 이 선수가 약간 그 삘이 나는 네. 브리안 오캄포 선수. 그래서 브리안 오캄포 선수 예를 들어 오른쪽 사이드에 세우고 아까 말씀드린 파쿤도 토레스 선수를 또 왼쪽 사이드에 세울 수도 있거든요. 우루과이가. 물론 이 선수들이 이제 주전은 아닐 겁니다만 어찌됐건 우루과이의 전체적인 페이스를 조금 높여줄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선수들이다. 근데 다만 두 선수가 스타일이 조금 갈리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그 토레스 선수는 주변 동료들을 이미 잘 이용하는 센스하고 연계 그게 네. 있고 요 브리안 오캄포 선수는 사실 일단 본인의 자신감으로 요 선수는 똘똘 뭉친 저돌적이다. 선수. 그래서 약간 두 선수가 또 스타일이 다르다는 점이 우루과이한테는 오히려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브리안 오캄포까지 6번째 선수까지 얘기했거든요. 7번째 선수 얘기해 주세요. 카를로스 팔라시오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2000년 7월 20일생이에요. 2000년 7월 20일생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칠레 리그에서 뛰다가 네. 브라질의 인테르나시오나우 팀으로 이제 이적을 한 선수예요. 그런데 이 선수는 아르헨티나 칠레전에서 이미 주전으로도 나왔어요. 물론 그거는 알렉시스 산체스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네. 조별리그를 안 나올 예정이라서 아마 그 자리를 좀 채운 의미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찌됐건 카를로스 팔라시오스 선수는 이미 뭐 칠레 국가대표로는 데뷔가 돼 있었던 선수고 주요 위치는 일단 뭐 라이트 윙을 중심으로 일단 윙어라고 봐야 되고요. 공격형 미드필더나 중앙 뭐 처진 스트라이커 이런 역할까지도 가능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의 이제 가장 큰 특색은 역시 이 선수도 드리블 재간이 상당히 섬세하게 좋아요. 섬세하다. 섬세하게 좋아요.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서 이제 상대를 농락시킬 수 있는 드리블 재간이 있고 그리고 이 선수는 딱 외형적으로 보기에도 피지컬도 좀 겸비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드리블 재간이 있으면서 뭐 안 될 때는 뭐 몸으로 밀고라도 또 뚫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수비수들의 저항을 견뎌낼 수 있는 2000년생으로 뭐 아직도 좀 뭐 어린 선수라면 어린 선수라고 할 수 있지만 이미 몸싸움이나 이런 것까지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섬세한 드리블 재간 플러스 피지컬까지 겸비가 돼 있고요. 오른발 킥도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네. 상당히 좋은 편인데 물론 알렉시스 산체스만큼 좋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신의 어떤 기본적인 장점을 살려서 여기에 득점포까지 더 늘리려면은 사실은 킥이 조금 더 파괴적이 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왼발이 오른발에 비해서는 이 선수는 좀 약해 보이거든요. 오른발이 장점이긴 한데 좀 더 강화를 시켜야 되고 왼발도 지금보다는 조금 올렸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어찌됐건 뭐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기본적인 드리블 돌파 능력과 여기에
피지컬까지도 겸비가 돼 있고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또 공격 라인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선수입니다. 네, 이렇게 쭉 알아보고 있는데 8번째 선수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8번째 선수도 윙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선수 가운데 물론 이제 중앙 공격수가 더 어울리는 선수들도 몇 명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좀 윙어가 많아요. 근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 어릴 때 나왔을 때, 네. 리오넬 메시 선수 어릴 때 나왔을 네. 때 우리가 뭐라고 불렀느냐? 윙어라고 불렀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통상 우와 어린데 저렇게 축구를 해? 라고 하는 선수들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윙 쪽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그 윙에서 튀는 선수들이 보통 드리블이라든가 개인기 같은 게 좋고 또 파괴적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려서부터 좀 보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중앙에 뭐 아주 절묘한 플레이메이킹 했던 뭐 영웅들도 많지만 윙어들이 일단 조금 어렸을 때는 눈에 띄일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걸 부인할 수 없고 그래서 오늘도 저도 이제 윙어가 많습니다만 이번에 말씀드릴 선수는 에콰도르의 윙어 곤살로 플라타 선수. 이 선수는 2000년 11월 1일 생이에요. 스포르팅 리스본. 이 선수는 이미 유럽에는 건너왔습니다. 네. 포르투갈 리그 명문인 스포르팅에서 뛰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스포르팅 A팀에서 충분한 기회를 받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선수가 가진 잠재성은 풍부하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유럽에서도 아마 소속 클럽에서도 기회가 좀 늘어나거나 혹은 뭐 다른 또 클럽을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난 시즌 기준으로까지는 아직 스포르팅에서 그렇게 많이 뛰진 못했어도 전체적인 갖고 있는 잠재성은 굉장히 풍부한데 이 선수가 또 에콰도르 팀에 좀 큰 의미가 있는 이유는 에콰도르는 전통적으로 보면 조금 직선적인 플레이어들이 좀 많았어요. 네. 근데 이 선수는 곡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연한 발재간이 이 선수의 최대의 장점입니다. 상당히 유연한 발재간에 의한 돌파 능력이 최대의 장기라고 볼 수 있는 선수이고 이 선수는 또 왼발이에요. 네. 상당히 수준급의 왼발을 갖고 있고 오른발도 나쁘지는 않은 편. 말씀드렸던 대로 그 유연한 발재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에콰도르 대표팀이 지금까지 좀 갖고 있지 못했던 부분을 저는 좀 채워줄 수 있는 앞으로의 제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말씀드렸던 대로 충분히 많은 출장 횟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미 유럽에 건너온 선수예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 선수의 앞으로의 좀 더 향상 요소는 뭐냐면 그 유연한 그 정말 남미 특유의 개인기가 있는데 반해서 몸싸움 능력이 조금 아직은 약해 보이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피지컬을 키워야겠네요.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어떤 몸싸움 능력을 조금 더 배가시키면 더 좋은 선수가 될 겁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선수가 다 8명까지 공격수였거든요. 이제 미드필더는 또 누가 있을까요? 미드필더는 일단 좀 전에 그 플라타 선수가 에콰도르였잖아요. 네. 에콰도르 중앙 미드필더 모이세스 카이세도. 모이세스 콰이세도. 네. 요 선수는 아마 이제 몇 개월 후면 유명해질 거예요. 왜? 프리미어리그 브라이턴에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팬들에게 이제 알려질 선수입니다. 2001년 12월 2일 생이니까 나이도 꽤 어려요. 네. 그런데 무려 EPL 클럽이 이 선수를 데려왔다는 얘기는 에콰도르 리그에서 그것도 뭐 중간에 딴 뭐 유럽 다른 리그 거친 것도 아니고 이 선수의 커다란 잠재력. 잠재성을 굉장히 높게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도 그 잠재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설명해 주실 때 볼 수 있는 선수다 이게 아니라 유명해질 선수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뭐 EPL에서 뭐 바로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는 앞으로 좋은 제목이 될 확률은 저는 꽤 높아 보이는데 일단 제가 받는 느낌은 이 선수가 에콰도르의 로이킨 같은 그런 스타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로이킨 선수가 단순한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었거든요. 이 선수 이제 중앙 미드필드 내지 이제 뭐 수비형 미드필드라고 볼 수 있는 그 위치인데 로이킨 하면은 딱 이제 떠오르는 단어가 한 두 가지 있다면 하나는 물론 싸움, 남 때리기 뭐 이제 그런 가격 뭐 이런 단어가 생각날 수도 있지만 이제 이 선수가 아직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걸 제외하고 축구 내적으로 그냥 네. 봤을 때 일단 올라운드 중앙 미드필더 또 하나가 올 액션 미드필더 네.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이킨 같은 유형의 중앙 미드필더들을 이야기할 때 올라운드하다 혹은 올 액션 미드필더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외국에서도 좀 쓰는데 이 선수가 그야말로 올 액션합니다. 이 카이세도 선수가 뭐냐면 예를 들어 뭐 압박, 인터셉트 그리고 이제 상대 볼을 뺏었잖아요. 자기가 직접 탈압박, 끌고 나오는 전진 드리블 다 되고요. 기습적인 중거리포 네. 여기에
볼 전개라든가 동료를 위한 또 기회 창출 이런 것까지도 해요. 그러니까 로이킨처럼 여러 가지 지표가 다 좋을 선수. 요 스타일이면 EPL하고 잘 맞는 면이 있죠. 분명히. 그래서 어쨌든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선수고 중앙 미드필더 내지는 뭐 수비형 미드필더라고도 할 수 있지만 수비형 미드필더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공격 재능이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올라운드한 중앙 미드필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선수 말고도 또 주목해볼 미드필더 또 있을까요? 네, 요 선수와 조금 유사한 과인데요. 베네수엘라의 크리스티안 카세레스 주니어. 네, 요 선수는 끝에 그 주니어가 들어가요. 네. 왜 그러냐면 요 선수 아버지도 옛날 베네수엘라 축구 선수? 대표를 했던 축구 선수. 오. 그냥 크리스티안 카세레스입니다. 그런데 네, 요 선수는 크리스티안 카세레스 주니어. 주니어. 근데 요 선수도 아까 모이세스 카이세도 선수처럼 중앙 미드필더인데 모이세스 카이세도 선수와는 약간 하고 있는 롤은 조금 다른 선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이세스 카이세도 선수는 4-4-2 같은 스타일의 정말 중앙에서 많은 것을 하고 다니는 그런 좀 유형에 가깝고 크리스티안 카세레스 선수는 4-3-3 같은데 조금 더 어울려요. 그러니까 4-3-3 같은데 우리가 이른바 역삼각형의 위쪽에 해당하는 미드필더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을 조금 더 어울리는 선수예요. 이 선수도 중앙 미드필더로서는 상당히 다재다능합니다. 미드필드의 거의 전 영역이 커버가 가능하고 오른발 킥 능력이 굉장히 좋아서 중장거리 포 골도 잘 넣는 선수이고 세트 플레이 시의 전담 키커까지도 가능해요. 그리고 유연성, 준수한 개인기, 시야, 연계력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수비적인 액션까지 따지면 아까 그 모이세스 카이세도 선수가 더 위일 거예요. 네. 근데 이 선수는 조금 더 유연하게 조금 더 공격적인 위치로 올라가서 혹은 뭐 중앙과 측면을 약간 아우르면서 풀어갈 수 있는 스타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 크리스티안 카세레스 선수도 베네수엘라 선수이기는 하지만 지금 뛰고 있는 곳이 미국의 뉴욕 레드불스예요. 네. 미국 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베네수엘라 선수들이 또 그 미국 리그 진출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요 선수도 유럽 리그들이 한번 주목해봐요. 네, 주목을 아마 이미 하고 있겠죠. 네. 그럴 것 같은 선수예요. 굉장히 다재다능한 유형의 중앙 유연하다. 미드필더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드필더 얘기를 해봤고 이제 수비로 가볼까요? 네, 수비에서는 공평하게 오른쪽 풀백 한 명, 왼쪽 풀백 한 명. 애석하게도 센터백은 없습니다. 제 네. 명단에는. 그래서 이제 2명만 남았는데 에콰도르의 요 선수는 나이가 오늘 선수들 가운데에서는 조금은 있네요. 98년생. 98년생. 네, 1998년 2월 18일생으로 이미 유럽에 건너왔습니다. 라싱 행크, 벨기에 리그에 지금 이미 입성을 했으니까 유럽에 이미 건너온 선수고요. 이름은 안젤로 프레시아도 선수. 오른쪽 라이트백이에요. 근데 이 선수는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오른발 킥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네. 막 가끔 되도 않는 각도, 되도 않는 거리에서 막 장거리로 막 넣을 수도 있는. 저렇게 저런 거리를 많이 저 상황에서 슛을? 그런데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 영상 같은 거 찾아보시면 자신의 또 킥 능력을 좀 과감하게 믿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 위치에서 막 슛으로 가네? 막 그런 거를 좀 하는 선수고요. 그래서 오른발 킥 능력은 일단 아주 우수한 선수고 그 오른발이 좋기 때문에 팀 사정에 따라서는 좀 더 올려서 쓸 수도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풀백을 기본적으로 보지만 좀 더 윙백이라든가 아니면은 윙이라든가 그런 위치까지도 가능한 선수고. 활용성이 다양하다. 네,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공격하는 걸 좋아하는 풀백이죠. 오버래핑, 뭐 가운데로 들어오는 언더래핑, 뭐 전진 능력이 상당히 또 있고 여기에 그런데 수비력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비할 때도 상당히 투지 넘치는 수비를 하고 또 신장이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신장에 비해서는 제공권 싸움도 상당히 치열하게 잘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본 것만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 선수는 이미 이제 벨기에 리그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선수도 아마 좀 더 큰 리그에서 좀 재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선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수비수. 네, 페루로 페루에. 갑니다. 마지막은 페루인데요. 네. 1999년 11월 20일생이고 이 선수는 지금 현재 소속은 역시 미국 리그 산호세 얼스퀘이크. 샌호제이 얼스퀘이크에서 뛰고 있는 네. 선수예요. 마르코스 로페스라는 페루의 요 선수는 레프트백.
아까 프레시아도 선수는 라이트 라이트 백, 이 선수는 레프트 백. 이 선수는 프레시아도 선수와는 이제 방향도 다르지만 약간은 결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아까 프레시아도 선수는 막 되도하는 거리에서도 막 슈팅 때린다고 그랬는데 이 선수도 왼발이 좋은데 이 선수 왼발은 제가 봤을 때는 프레시아도 선수 오른발은 강력하지만 좀 약간 과감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실패 확률도 있는 그런 오른발인 반면에 좀 더 정교해요? 맞습니다. 이 마르코스 로페스 선수는 왼발이 좀 더 예리하고 정확한 타입이고 그리고 순간적인 어떤 판단이라든가 센스가 좋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동료 특히 이제 앞쪽에 있는 윙어 중앙 미드필더들과의 유기적인 연계 플레이를 순간적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좀 지능과 센스가 상당히 이 선수는 나이에 비해서 이미 네.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 선수도 미드필더나 윙어로 높은 위치로 올려 쓰는 것도 기본적으로 가능하고요. 예, 어쨌든 그 판단력이 좋고 레프트백으로서의 또 왼발이 정확하기 때문에 레프트백은 유럽에서도 분명히 이거는 그렇죠. 값어치가 있는 포지션이거든요. 지금 그 미국 리그에 있기는 하지만 역시 이 마르코스 로페스 선수도 또 나이도 아직 99년생이기 때문에 아마도 유럽 클럽들이 조만간 이 선수도 상당히 좀 타겟으로 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코파 아메리카에서 주목해볼 유망주들 12명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확실히 이렇게 좀 듣고 보니까 코파 아메리카를 보는 즐거움이 좀 배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이 선수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좀 발전할지도 계속 쭉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구 재밌게 즐기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또 블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